네,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개를 배울 건데, 첫째, 수열의, 글씨가 좀 이상하죠. 오늘은 다른 좀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하루만 참아주세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요거는 아마 오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거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 두 가지를 배운다는 거.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쌤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목표죠. 첫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뭔 말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핵심 단어는 규칙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점화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대요. 즉,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맞죠?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증명법, 뭐 어떤 거 배웠었어요? 앞에서 뭐 대우증명,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맞죠? 그 다음에 귀류법, 이런 것도 배웠었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증명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요거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규칙과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일단 우리가 말뜻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수열의 정의 자체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쓰죠? 우리가 준비 학습을 한번 해보면요.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겼습니다. 알려주는 방법 중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인 거죠.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 뭡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플한 것이 바로 뭡니까? AN.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항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일반항을 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N이 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N에다가 뭐 1 넣고 2 넣고 3 넣음에 따라 얼마가 된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열을 일반항으로서 정의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수열을 정의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나타내기가 약간 그런가 봐. 일반항으로 약간 나타내기가 그런 거래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첫째 항을 주고, 뭐 첫째 항이 1입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얘를 이름하여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점화식.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해주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쌤, 왜 점화식으로 주나요? 그냥 일반항 주면 좋을 텐데 왜 점화식으로 주나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잘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일반항이니까. 점화식을 주더라도 우리가 뭘 구해내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수열에서는 무조건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반항을 구해내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얘기할 때 뭐랑 뭐 규칙과 점화식이라는 단어가 키 포인트라고 했는데, 점화식은 우리가 설명을 해줬고, 일반항을 구할 때 이 점화식을 바탕으로 뭘 찾아내면? 규칙을 찾아내면
규칙을 찾아내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많은 학생들이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암기하지 않고 쌤이 방금 말했듯이 점화식과 규칙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예시로 보여준 요 녀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준 이 녀석. 쌤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말. 쌤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봐봐요. 첫째 항이 현재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항은 얼마냐? 둘째 항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2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둘째 항이 얼마예요? 3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셋째 항을 구합시다. 그럼 셋째 항은요. 셋째 항은 a2 더하기 2죠. 맞습니까? 셋째 항은 n에다가 2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럼 금방 A2가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 케이스에서는 몇 개만 구해도 3개만 구해도 규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플러스 2, 플러스 2.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아냈다? 예,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A에는 첫째 항 얼마? 1 더하기 n-1에다가 공차 2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100점 맞으려고 하면은 몇 개 정도 암기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벌써부터 그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 점화식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규칙을 찾으면 되지 암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무엇인가? 수열을 맞죠? 수열에 누군가 묻는다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수열을 뭐 이런 식으로 일반항으로 정의를 해주는데 뭐 어떤 이유가 됐는지 일반항을 잘 모르겠던가 봐요. 그래서 첫째 항을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뭐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줌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점화식이라 한다 했죠. 이렇게 줌으로써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일반항이니까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요 규칙 찾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도 방금 간단하게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는데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건데 등차 수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맞죠? 어떻게 생각해서 등차 수열 뭐 하나 주겠지. 맞죠? 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상수를 더한 꼴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우리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주어지면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달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다가 n자리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규칙 찾아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1을 뭐 얼마나 주고 그 다음에 A2를 또 뭐 얼마나 주고 맞죠? 그래 놓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의 2배는 AN 플러스 1의 2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쓰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AN의 2배는 A의 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할 거 없어요. 쌤, 그럼 이거 외워야 돼. 꼭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건 참고로 우리한테 익숙한 뭡니까? 등차, 중항. 의 성질과 똑같죠? 맞습니까? 뭐 그전에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역시나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바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1이 2예요. A2가 2예요. 그래 놓고
다시 A1이 1이고 A2가 2고 A의 n의 2배는 A의 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과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죠. 아니야. 무조건 점화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하면 된다? 규칙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규칙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시작.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저기다가 얼마 넣어볼까요? 2 한번 넣어볼까요? n에다가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A2는 A1 더하기 A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A1 자리에 얼마 넣고 1 넣고 A2 자리에 얼마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4는 1 더하기 A3 되니까 A3가 얼마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A1이 1이고 A2가 2고 A3가 3이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수열인 걸 알아챈 거예요? 네, 등차 수열인 걸 알아챘습니다. 네, 따라서 AN은 맞죠? 첫째 항1 더하기 n-1의 공차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방금 얘까지 하나 풀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금방 알겠죠? 여러분들 바로 예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해볼게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용해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첫 번째 꼴은 A1이 뭐 얼마다 주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주겠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미쳤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줄 거고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겠어요? 어떻게 있어요?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상수를 곱한 형태다. 맞죠? R이 0이 아닌 한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럼 이거 달달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번 보면 그냥 무조건 규칙이야. 무조건. 어떻게 예를 들어 뭐 A1이 2이고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2다. 뭐 이런 점화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이건 무슨 수열이니? 라고 물으면 우리가 외울 거 없이 어떻게 한다? A1 2네요. A2는 요 n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A2는 A1 곱하기 2네요. 4네요. 그 다음에 A3는 n에다가 2 넣으면 되니까 A3는 A2 곱하기 2네요. 그럼 4, 2, 8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무슨 수열인 거 알았습니까? 등비 수열인 거 알았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의 n-1승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은 핵심 똑같은 목표는 뭐다? 일반항을 일반항 좀 이상하네요. 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눈치 빠른 학생들 벌써 나오겠죠? 쌤이 2번에 뭐 쓸지 뻔하죠? 맞습니까?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건가 봐. 뭐 A1을 갖다가 뭐 얼마나 주고 맞죠? A2를 갖다가 또 뭐 얼마라고 준 다음에 AN의 무엇이 제곱이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나 봐요. 물론 외우기도 쉽겠지만 안 외워도 그냥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랑 등비 중항 맞죠? 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등비수열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맞습니까? 전혀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